네, 2026년 1월 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중요한 한 해가 밝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편의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그에 걸맞는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에 이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시외 전기 버스가 운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KDO 운송그룹의 킹윈 전기 코치형 모델이 이미 들어왔는데 도색이 전형적인 KDO 운송그룹의 시외 버스에 해당하는 보라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바로 KD 운송그룹에서 도입한 것인데요. 경기도 시내버스 도색이 상태로 작업 공장에 있었다가 며칠 전 재도색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트는 일반형입니다. 전기버스 스펙 문제상 전북 사례처럼 초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에서 활약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KD 운송그룹이 중국산 버스를 들인 게 코치형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에픽시티라고 하는 전기 저상 버스를 들이기도 했죠. 사실 이게 KD 운송그룹의 계열인 EM코리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고속시외버스만큼은 국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전까지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출고하기도 했는데 유니버스 디젤이 출고 대기 기간만 2년입니다. 우선 초단거리만큼은 킹윈 코치형 전기 모델로 현대기아의 장기간 출고 대기로 인한 대체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활용할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주발 청주공항행과 부산 김해공항행에 대해 전북고속과 전북여객 전주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에서 지난해 11월에 노선 인가를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북도에서 밝혔습니다. 애초 충북과 충남, 경기, 경남, 부산광역시 등 시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해당 지역과 현지 업체들이 영업권을 침해한다면서 부동의를 표했습니다. 전북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5개 업체가 공동운행, 공동수입관리 방식으로 하루 최대 10회 운행을 제한했지만 초기에는 5회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상반기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행이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청주공항 앞까지 가려면 대전광역시 등을 경유해야 하고 김해공항행은 직통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방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일전에 해운대행이 운행된 적이 있죠. 2019년 7월에 개통되어서 동네에도 정차하고 있었다가 9월에 동네가 생략되고 김해를 거쳐서 운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상행을 운행하는 운수사 측에서 거칠게 반응했죠. 해운대행마저도 그런 거친 반응 때문에 결국 감당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김해국제공항행도 서부터미널과는 똑같은 서부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부산 사상행 담당 운수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또 거세게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에는 현재 김해공항행이 있죠. 광주 전남 부산 경남 간 노선을 예전부터 꾸준히 맡아왔고 그만큼 경험이 있던 금호고속에서 광주 여수 순천 광양에서 출발하는 김해공항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대전역 근처에서도 시외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금산군에 따르면 기차 등 광역교통 이용 편의와 방문객의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충남도 사업계획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전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동광장에 정류소가 신설되어서 대전역에서도 금산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시외버스의 대전역 경유를 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협의 및 대전역 혼잡 우려 등의 사유로 잠정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천안 춘천 노선은 경유주 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강원고속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본래 이 노선은 가평, 청평, 대성리, 마석, 별내, 금곡, 도농에도 경유했는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경춘선 복선 전철과 ITX 청춘 운행 개시 이후로 승객 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었고 운수사 경영 악화로 인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평군을 비롯한 중간 정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도로 운행하는 비율도 적진 않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가천대 EX 허브에만 경유하고 고속도로 운행 거리를 더 늘려서 기존 24,100원에서 18,700원으로 조정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노선 대체항공사가 결정됐습니다. 기업 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국제선은 인천 시애틀 알래스카 항공, 인천 호놀룰루 에어프레미아, 인천 자카르타 티웨이 항공으로 결정됐습니다. 김포 제주가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파라타 항공이 대체합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은 인천발 6개가 해당되는데 에어프레미아가 로스앤젤레스행과 샌프란시스코행을 대체하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샌프란시스코행을 대체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행을 대체합니다.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체하는 뉴욕행과 버진 애틀랜틱이 대체하는 런던행은 해외 경쟁 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인천, 괌, 부산, 괌, 광주, 제주 간의 경우 신청 항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2세대 초도 편성이 조기 출고됐다고 현대로템이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발주한 초도 편성은 지난 12월 30일과 31일에 걸쳐서 출고됐고 1년 정도의 시운전을 거친 뒤 12월에 인도됩니다. 납기 대비 4개월 앞당깁니다. 기존 1세대에서 개선되어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2가 탑재됐고 상태 기반 유지 보수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주 변압기와 보조 전원 장치 용량이 늘어났고 제동 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차량 외부 행선 표시기는 기존보다 크기가 더 커지고 풀컬러 LED 모니터로 바뀌었고 객실 내부와 승강문 근처에도 행선지 정보가 나오는 모니터가 추가됐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는 거치식을 설치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로 통하는 교량은 이제 총 3개입니다. 이 중 2개는 고속도로 구간에 해당하고 이번 달 5일에 개통한 제3연륙교는 일반 도로지만 모두 평상시 유료로 운영 중인데요. 이 와중에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가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통행료 체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요금 정책이 공공도로의 성격을 상실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의문이 존재하고 교량 건설비 회수 구조가 불투명하며 손실보전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대교와 함께 제3연료교의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구상 중인 노선 구간 에피소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원주편, 서울 원주 리뉴얼입니다. 분량이 길다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지난 12월 광주광양편 분량이 11분 나왔어요. 여전히 10분 초과하긴 하지만 다른 노선 구간 에피소드에 비하면 많이 짧은 편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노선 구간이나 진출 지역 문제 때문인지 반응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나중에 나올 원주 에피소드도 지켜봐야겠지만 분량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점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편 에피소드는 계속해서 공개되고 현대 유니버스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운수사 에피소드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